자, 저에 대한 TMI 두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그냥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더욱 가까운 관계일 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매일 보는 사이인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냥 당연히 알겠지 하고 무던하게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갈등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고맙다는 말은 해요. 근데 그 고맙다는 말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고마워 이런 형태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정 없이 들어가 있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받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불쾌하죠. 사과를 받았는데 불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최대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비교적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고마울 때 고마운 감정을, 미안할 때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싸우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와 마찰이 적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냥 헤아림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고요. 저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의 성향, 저의 생각, 저의 직업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슷해서 굳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삶에 녹아들어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 옆에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저랑 싸우지 않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왼손을 쓰다 보면 약간의 장점도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것과 컴퓨터를 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느냐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특히 손을 사용하거나 라켓을 사용하는 운동인 경우, 그때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런데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큰 장점이라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0년 이상 제가 왼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운해가 발달해서 남들보다 창의력이 높다는 점 말고는 그렇게 장점이라는 것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왼손잡이 말고 지구과학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과학은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지구과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고 유사과학이라고 해도 크게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구과학 원만 배우고 이게 어떻느니, 학문이 있느니, 과학이 있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귀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안에 들어있는 지질학, 기상학, 해양학, 천문학 분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지구과학 2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원과는 다르게 여기 내용들은 대부분이 물리예요. 그래서 물리가 80%, 화학이 15%, 그리고 나머지 5%가 생명과학으로 이루어진 혼합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의 지식을 무기 환경에 적용시키는 학문이 바로 지구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이 하이브리드적 성향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잡다하게 배우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들인 경우 잘 맞는 학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내가 한번 다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지구과학이 맞다고 할 수 있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현재의 트렌드와는 잘 맞는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시공간적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공하는 사람도 뭔가 됐다 안 됐다, 소위 기다 아니다 하는 확실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냥 둥글둥글하니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형태로 뭐가 나는 성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성향의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느긋하고 평온하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 가서 싸움이라든지 갈등을 유발하고 다니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수양에는 좋은 학문이 지구과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책은 브라이언 그린이 쓴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군대에 있을 때 읽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군대를 갈 때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냥 대학을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퇴하고 다른 학과를 갈지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하는 것에 동경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경영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고 마케팅도 여러 권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일본에서 살 생각이 있었는지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던 시기였었죠. 그러다가 군대에서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진짜 3일을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뭐 꿀잠을 잤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지금까지 우주가 아닌 최신 이론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여러 차원에 대해서 펼쳐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구과학 분야에서도 천문학이나 아니면 기상학을 좋아하지 지질학 분야, 암석학이라든지 돌이나 흙을 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을 전역할 때까지 3번은 읽었어요. 정독을 말이죠. 현재 저도 우주론에 대해서 덕후예요. 하지만 지구과학원에서는 제일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수업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주론 덕후가 된 것도 사실은 이 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제가 먼저 경험해본 선배의 입장에서 한 5가지 문항을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진로를 찾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아니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으면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삶은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 진로를 제대로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진로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습하고 연구하고 탐색해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진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잘 하는 것을 4가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이것들의 교집합이 되는 문장을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 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잘한다 라는 것은 엄청 잘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10명이 있을 때 내가 3등 안에 드는 정도 이것을 잘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을 4가지를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0.3을 4번 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를 모두 잘하는 사람은 전체의 1%가 안 된다는 얘기죠. 1% 안에 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추상적인 직업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찾아본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삶에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제 나이대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값이 현재의 나이기 때문에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한순간을 골라보자면 2002년 11월 6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수능 시험을 본 날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과 수능 성적이 달랐다면 지금과 제 삶은 많이 달랐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돌아간다면 그날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감정인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곱셈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수를 곱하더라도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초기값이 0이면 그 값도 0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설레이는 감정이 없다면 아무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곱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정은 덧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정은 초기값이 0이더라도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늘리거나 줄여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한다면 점점점 그 결과값이 줄어들겠죠. 사랑은 반대로 마지막에 곱하는 값이 0이면 그냥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나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곱셈이라 생각하고 우정은 덧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보게 되면 곱하기도 더하기도 그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달라질 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의 인간관계론은 저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알인,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요.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능력이 많다면 품을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죠. 반대로 제 능력이 적고 마음이 바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면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방향이지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제가 품을 수 있고, 반대로 저와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시기 동안은 품을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영원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워졌다가 멀어진다면 그 멀어진 관계의 회복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로 끝내볼까 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저는 난로와 자석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자, 난로는 추울 때 굉장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이지요. 그래서 난로가 따뜻하기 때문에 점점 좀 가까이 가서 온기를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난로가 따뜻하다고 해서 너무 다가가게 되면 붙어버릴 수가 있죠. 붙으면 우리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다치게 되는 것이죠.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석에 끌릴 수가 있는데 끌린다고 해서 너무 다가가게 되면 자석에 붙어버리게 되죠. 화상을 입게 되면은 제가 다칩니다. 붙어버리게 되면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저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되 데이지 않는, 끌리되 붙지 않는 거리가 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상대방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제가 또 10가지 질문이 생각난다면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